자, 이산수학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들이 사다리 타기라든지 한 붓 그리기 또는 마방진, 매직 스퀘어라 그러죠. 또는 뭐 경우의 수를 세는 이런 문제들은 누구든지 다 다뤄본 적이 있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들, 카운팅 문제 또는 확률 문제, 배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이 조합론의 문제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조합론은 이 매스메티컬 리크레이션 또는 매스메티컬 게임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이런 길이 존재할까 하는 그런 그 자연스러운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현대 수학의 가장 중요한 한 분야로 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40년간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과 실제적인 유용성이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컴퓨터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프로그램만 짜주면 답을 우리한테 주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초가 바로 경우의 수를 나누고 또 세고하는 방식이 되고 클래시파이하고 카운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의 기초가 바로 이 컴비네이터리얼 알고리즘의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의 유형성 분석이 필요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 조합론이 바로 이 알고리즘의 에피션시 분석의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진 컴비네이토릭스의 테크닉들은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생명과학, 그리고 정보과학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합론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첫째, 어레인지먼트의 존재성.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이걸 적절히 요구된 조건에 맞게끔 나눠줄 수 있느냐. 어떤 물건이 여기 배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피해 입은 어떤 그룹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배열의 existence, 존재성 문제. 만약 존재한다 그러면 그 존재할 필요 조건은 무엇이냐.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딱 이 조건만 만족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결론을 보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레인지먼트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어레인지먼트의 경우의 수 이뉴머레이션, 개수를 쓴다거나 또는 분류한다거나 누가 포함되는 경우와 안 포함되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 이 경우는 몇 가지 그럼 합치면 전체의 경우 성향으로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크게 분류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하고 분류된 이치 케이스를 경우를 카운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뉴머레이션. 그리고 그런 어레인지먼트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 알려진 어레인지먼트에 대한 분석, 공부, 그 성질, 구조의 연구 등등이 다음 과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런 여러 가지 그 어사인먼트에 대해서 어레인지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어사인먼트 중에서 가장 최적의 어사인먼트는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옵티멀 어레인지먼트를 건설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거의 도달하게 되죠. 이런 과정, 즉 컴비네이토릭스는 이와 같이 디스크리트 스트럭처 또는 릴레이션에 대한 분석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하는가? 무엇을 도구로 이런 문제들, 이런 어사인먼트의 존재성 또는 옵티멀 어레인지먼트의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쓰는 툴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 또는 애드혹 메소드 또는 피저널 프린시펄 일반적으로는 포함 배제 원리 또는 점화식과 같은 이런 도구가 기본적인 도구가 돼서 조합론을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애더 커미티라는 것은 애더 메소드라는 것은 이 애더 커미티하고 같은 어원에서 쓰는 것이 나온 말인데 이 라틴어로 이 애덕이란 말은 arranged 또는 made라는 뜻이에요. 애덕 커미티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조정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이면 그것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모델에 적용시켜 봐서 조정해서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끌어내는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거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애더 커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분류도 클래시파이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남녀로 분류할 수도 있고 나이로 분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 방법도 있겠죠. 어느 분류가 더 효과적일지 뭐 다양하게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한 조정을 하는 그런 메소드를 애더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러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그 예로 조합론이란 무엇인가? 그 예를 보도록 합시다. 컴비네이터 예지. 여러분들이 퍼펙트 커버라는 말 들어봤죠? 서양 장기판은 본 적 있죠? 여러분 도미노가 뭔지 알죠? 도미노. 전에 요즘은 안 나오는데 고려화 그 선전품 기억나요? 도미노를 이용해서 했던. 이게 이 바둑판과 도미노하고 관계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도미노라는 게 이게 두 칸짜리, 이렇게 스퀘어 2개짜리, 예를 들어 흰색, 검은색 이렇게 2개짜리, 그런 거 블락을 도미노라고 하는데, 그 2개를 갖고서 그런 블락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면 여기 탁탁 덮어간다 그러면, 그걸 덮어가는 걸로 이거를 다 커버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길을 다 이어가듯이, 이게 장기판, 8x8 장기판이 바로 그런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도미노가 쓰러져서 그 다음 걸 건드리고, 그 다음 것이 건드리고 해서 하나만 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다 탁 덮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바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거를 도미노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하나만 건드리면 완전히 커버할 수 있는, 완전히 커버한다. 그래서 그걸 퍼펙트 커버라고 얘기해요. 이 장기판은 32개의 도미노들로 겹치지 않게 커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줄 놓을 때 두 개 쓰러지면 그 다음 거 2개 쓰러지고 여기 쓰러지면 이게 쓰러지고 이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덮을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이게 쓰러지면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안쪽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예요. 두 줄만 이렇게 두 줄 먼저 하고 또 두 줄은 이렇게 가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와 같이 32개의 도미노로 이 블록들을 완전히 커버하는 경우의 수는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경우의 수. 이 문제를 여러분 옛날부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 문제의 완전한 답은 1961년에 피셔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전체 경우 수는 이게 이렇게 되면 1200만 9800 1298만 8816가지가 다다는 게 구해졌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9장 System of Distinct Representative에서 다루게 될 것인데, 또 재밌는 문제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쪽 꼭지하고 이쪽 꼭지를 잘라내고 이렇게 생긴 8x8 블럭에서 2개가 빠졌으니까 블럭이 62개 있는 것이죠. 이걸 도미노 2개짜리 블럭들로 퍼펙트 커버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완희군. 응?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응? 존재하지 않아요. 자, 존재하지 않는 게 이게 연습 문제예요.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답은 내가 다 써놨어요. 자, 어쨌든. 자, 이런 경우에는 도미노들 31개로는 퍼펙트 커버를 할 수가 없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아까 1x2 블럭을 도미노라고 하고, 1x B 블럭, 그러니까 이게 칸은 한 칸이고, 이게 블럭이 여러 개 쌓이는 P개만큼 블럭이 있죠? 막대기 긴 거죠, 자같이. 그것은 비오미노스라고 불러요. 1x B 피스는. 퍼펙트 커버의 정의는 바로 그거예요. 아까 지금 설명했듯이 n by n board by b 오미너스는 모든 b 오미너스가 보드의 b 스퀘어스를 커버하고 보드의 모든 스퀘어스가 커버되고 또 어떤 2개의 b 오미너스가 오버랩하지 않는 마운상의 b 오미너스의 하나의 어레인지먼트이다.
원래 컨비네이터 쓰는 게 그래요. 아, 그거구나 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풀었으면 한참 써야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이 블럭들로 서로 겹치지 않게 탁탁탁 채워서 꽉 채울 수 있으면 퍼펙트 커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1x2 블럭으로 하면 퍼펙트 도미노로 만들어진 퍼펙트 커버가 존재한다는 거고 1x B 블럭으로 채워지면 B 오미노스에 의한 퍼펙트 커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하면 몇 가지가 존재하는 게 이제 다음 문제고 등등이 되겠죠. 또 n×n 블럭 여기 지금 8×8이었죠. 일반적으로 n개의 블럭이 있고 n개의 블럭이 있는 사각형 판자에 B 오미노스가 이런 바둑판이 이제 사이즈가 n×n 블럭인 바둑판이죠. 거기에 B 오미노스가 B가 어떻게 특정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mn이 주어지고 그럼 일반적으로 B 오미노스 이 n×n 보드에 B 오미노스에 의한 퍼펙트 커버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일반적인 문제로 가게 돼요. 실제로는 이 답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이 B가 M을 나누면 돼요. B가 M을 나누면. M을 나누면 되고. 그러니까 B가 M의 팩터이거나 B가 N의 팩터이기만 하면 퍼펙트 커버는 존재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B가 M을 나누면 그 나눈 K개만큼 집어넣으면 한 줄 꽉 차죠? 이게 다 쓰러지면 옆으로 가서 옆에서부터 똑같이 거꾸로 다 덮죠? 세 번째 줄 덮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덮으면 끝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꾸로 M의 팩터에도 N의 팩터에도 M만큼 커버하다가 다음 줄 내려와서 커버하면 끝나죠. 아주 단순한 문제죠. 그럼 그럼 M과 N의 팩터이기만 하면 퍼펙트 커버는 존재한다는 한쪽 방향은 보여줬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퍼펙트 커버가 존재하지 않나 하는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누기만 하면 퍼펙트 커버가 존재한다는 충분 조건이 성립하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럼 필요 조건은 어떤가? 그런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책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것이 더 일반화됐다 그러면 지금은 색깔이 두 색깔이었죠. 흑백 블랙 이 서양 장기판 같은 거였죠. 이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또는 이 보드에 두 색깔이 있을 수 있고 이 도미노즈의 그러니까 색깔이 색깔을 좀 다양한 색깔로 줄 수 있겠죠. 색깔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를 확장해가는 문제가 다양하게 생각해낼 수가 있고, 또 지금은 어떤 문제였어요? 이 플랫한 문제였죠. 평면의 문제였죠. 그거를 입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로 발전해 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 그런 게 하나의 예고. 다음에 커팅어 큐브라 그래서 이거 루빅스 큐브 봤듯이 이런 식의 큐브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두부라고 생각합시다. 두부 한 모를 이렇게 이 한 면을 두 번씩 자르면은 몇 개로 나눠지나? 29개의 조그만 피스, 27개의 조그만 피스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죠? 3, 9, 27로. 그러면 도대체 큰 두부 한 모를 27개 똑같은 크기의 그 피스들로 나누는데 몇 번 자르면은 칼질을 몇 번 하면은 먼저 그러니까 칼질을 적당히 해서 27개의 조그만 렉탱귤러 피스들로 나눌 수가 있느냐. 실제로 해보면 되니까 해보면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그렇다면 존재한다면 그럼 이게 칼 27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처음에 위에 두 번 자르고 옆에 두 번 자르고 이렇게 잘라도 되지만 처음에 위에 한 번 자르고 옆에 한 번 자르고 또 이쪽으로 옆으로 한 번 자르고 해서도 27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순서를 순서한다면 칼질하는 순서에 대한 퍼미테이션을 줬을 때도 27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체의 개수는 몇 가지인가?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6번 칼질하면은 27개를 만들 수 있는데 6번보다 더 작게 해서는 27개 피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의 그 칼질의 수는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액션의 미니멈 숫자는 몇 개가 진짜 미니멈 숫자인가 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매직 스퀘어 문제인데, 이 매직 스퀘어 문제가, 이 마방진 문제가 이게 동양 수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마방진을 제일 처음 이게 실제로 이 마방진은 벤자민 프랭클린도 많이 생각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서양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실제로 서양이 먼저 한 문제가 아니라 동양이 먼저 한 문제라는 게 어디서 발견됐었죠? 무슨 은나라인가 가면 어디에 거북이 등 껍질에 이 마방진이 그대로 조각되어 있던 게 종이는 다 없어졌지만 기록이 남아진 걸 발견됐죠. 몇천 년 전의 기록이. 그렇죠? 그래서 마방진 문제가 동양에서 훨씬 먼저, 서양에서 생각해보다 훨씬 먼저부터 공부되어졌고, 이에 대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때 다 연구가 되어졌다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적으로 접근해서 그 연구한 건 서양에서 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마방진이 예를 들어 n by n 마방진이라 그러면 1부터 n 제곱계까지의 숫자, 포지티브 이니저죠. 들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각각의 로우썸이 똑같고 각각의 컬럼썸도 똑같고 대각선 합, 또 역대각선 합도 다 똑같은 그런 배열이 존재하면 매직 스퀘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직 스퀘어가 존재한다 그러면 몇 가지가 존재하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알고리즘 뭐냐. 또 n이 2x2일 때는 매직 스퀘어가 존재하나? 1, 2, 3, 4를 배열해 갖고 매직 스퀘어 만들 수 있을까? 김군. 안 되죠? 1, 2, 3, 4 아무리 배열해도 로우썸, 컬럼썸, 대각선 합이 다 각각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n이 2일 때는 매직 스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3일 때는 어떨까? 4일 때는 어떨까? 5일 때는 어떨까? 6일 때는 어떨까? 그 모든 숫자에 다 존재하나? 여러 가지 문제 생각할 수가 있죠.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게 n이 홀수일 경우에는 다 존재한다. 이거를 보인 게 17세기예요. 17세기. 드라루브르가. 그리고 그 이어서 짝수일 경우에도 다 존재한다. n이 2가 아닌 경우에. 실제로 이걸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게 드라루브르 메소드인데, 근데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걸 볼 수 있는 걸 보여줄까? 여기에 가면 아마 매직 스퀘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티칭에 가면 디스크리트 매스가 있죠. 여기서 매직 스퀘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 하면 좋으냐? 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건설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 근래에서는 이거를 이전에 했던 드라루브르 메소드라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요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연립방 정식을 풀어도 돼. 한번 볼까요? 오는 동안에 여기 한번 볼래요? 이게 예를 들어 이런 매직 스퀘어가 있다 그러면 로우썸 8 플러스 1 플러스 3 이퀄 몇이에요? 12죠. 그럼 x1 더하기 x2 플러스 x도 10이고 x4 더하기 x5 x6 더한 것도 10이고 이렇게 더한 것도 10이고 이것도 더한 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고 하면 연립방 정식이 되죠. 그치? 이 연립방 정식은 이런 ax 이퀄 b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도구를 이용하면 뭐 매스매틱하든 매트랩이든 뭐 메이플이든 뭐 말해도 자바든 이용하면 연립방 정식을 바로 풀 수 있죠. RF 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죠. 또 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존재하면 구할 수도 있고 존재한다면 또 일반적으로는 꼭 왜 매직 스퀘어라 그러면 1부터 n 제곱까지만 가지고 매직 스퀘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숫자 n 제곱개의 숫자를 주고 그걸 적절히 배열해서 그것이 모든 로우섬 모든 컬럼섬이 다 같은 일반화된 매직 스퀘어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쉽지. 그러니까 매직 스퀘어도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어요. 또 이건 또 무슨 문제야? 아까 8x8 셀의 감옥에서 이런 문제도 이제 조합론의 문제예요. 바둑판 아까 봤었죠. 감옥이라고 생각합시다. 감옥에서 이쪽 끝에 귀퉁이에 감방에 있는 사람이 이쪽 끝에 방에 출구가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방을 한 번씩 다 거쳐서 다 거친 다음에 이 통로를 통해서 통과해 갈 수 있냐, 나갈 수 있냐. 너 갈 재주만 있으면은 너 이 감옥에서 벗어나라. 그 죄수에게 선택을 줬을 때 그 죄수가 머리 안 쓰고 왔다 갔다 해서 거기 찾아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델링,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검을 그어놓고 이제 어떤 코스로 가야 될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그 길을 찾아야 그 길 따라 가면 될 거 아니야.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왜 못 찾아갈까요? 응? 그 왜 못 찾아갈까? 알지, 방법이 없는 것을. 그걸 설명해내는 게 바로 조합론적인 아규먼트고 조합론적인 증명이에요. 그걸 컴비네이토리얼 아규먼트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 설명은 여기에 보듯이 다시 돌아올 수, 한 번밖에 거치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므로 한 번에 그 주위를 모두 커버하고 가야 되는데 홀수 바이 홀수 또는 홀수 바이 짝수의 체스보드에서는 되지만 아까 같이 8x8 같이 짝수 바이 짝수 바이 짝수인 그런 이 보드에서는 모든 걸 한 번씩 거치고 한쪽 귀퉁이에서 한쪽 귀퉁이로 갈 수는 없어요. 한쪽이 홀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짝수면은 갔으면 다시 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문제에 대한 증명은 이게 증명이에요. 자, 그러고 매직 스퀘어가 2x2 매직 스퀘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러고 마방지를 건설하는 일반적인 방법. 아까 참 내가 여기서 이걸 보여줬었죠? 왜 이게 안 뜨지? 왜 안 뜨죠? 이거 떴나? 응? 안 뜨. 어쨌든 자, 그 외에 뭐 포칼라 프로그램. 아까 내 주소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매직 스퀘어가 만들어진 과정들이 또 보여지고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룰 거니까 놔두고 할게요. 사색 문제. 그리고 사색 문제가 얼마큼 중요한 문제인지 알죠? 이게 1850년도에 구슬이라는 학생이 제시한 문제였는데 대학원생이었죠 아마? 문제였는데 이게 풀린 거는 1976년이나 돼서 풀렸어요. 그것도 계산기로. 그리고 그게 출판된 건 1989년이었고 내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이걸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굉장히 놀랬었지. 그래서 그걸 답을 구해보려고 몇 번 구해서 80년대 초반에 프리프린트를 이만큼 두꺼운 걸 얻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증명이 이만큼 짧아졌어. 근데 아직도 길어.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증명하지 않고 한국 사람도 지금 이걸 손으로 수학적으로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증명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맞았다고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요새는 수학적으로는 증명이라고 하지 않고 증명을 mathematical ve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어떤 수학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그 mathematical verification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수학적인 입실론 델타로 증명할 수도 있고 카운팅해서 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베리파이 할 수 있고 증명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 도구가 이전엔 쓸 수 없었던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외에 또
36 오피스의 프로그램이라는 문제도 있죠. 이건 뭐냐면 6개 부대에서 6개 다른 계급에, 그러니까 뭐 1병, 2병, 뭐 1병, 상병, 병장, 소위, 소령, 뭐 대령, 이렇게 6명씩이 6개 부대에서 왔어요. 한 부대에서 6명씩 뽑아서 모였어. 그 사람들을 적절히 내무반에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팀, 워킹한 팀으로 잘라 그러는데 서로 어디 2명은 같은 데서 오고 어떤 2명은, 한 명은 다른 데서 와서 섞여 있으면 이 둘은 친하고 이 사람은 왕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또 그리고 계급도 같은 계급이 2명 있고 다른 계급이 1명 있으면은 거기 원래 여기서 의도하는 대로 서로 능력도에 재배치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6부대에서 6명씩을 모아서 30명을 놓고 그것이 온 부대가 다 겹치지 않고 계급이 다 겹치지 않게 6명씩으로 팀을 짜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지. 군대가 보편화되고 그걸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그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거는 9오피서 문제예요. 심플한 케이스로 3계급, 3연대에서 온 9명의 그 병사 그 군인들을 적절히 배열하는. 이 경우는 3x3 행렬을 이렇게 2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요. 로우성 컬럼, 이게 서로가 한 로 한 컬럼에 겹치지 않게 되는. 그 다음에 2개를 합쳐. 그래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대의 첫 번째 계급인 사람과 두 번째 계급의 두 번째 계급인 사람, 세 번째 계급 부대에서 온 세 번째 랭크인 사람을 배열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부대에서 온 두 번째 랭크인 사람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다,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서로 겹치지 않게 되죠? 어떤 식으로 배열하든. 오케이.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걸 라틴 스퀘어, 이걸 올소고날 라틴 스퀘어라 그래요. 이 재밌는 거는 이런 올소고날 라틴 스퀘어가 3일 때 또는 계속 9오피서 문제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게 내가 36 오피서스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게 오더가 6인 올소고날 라틴 스퀘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6x6을 2개 합쳐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n이 6보다 큰 경우에 n이 오드거나 이제 4가 팩터로 가지면, 그런 4를 팩터로 갖는 경우에는 올소고날 라틴 스퀘어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라틴 스퀘어에 대해서 따로 하는 챕터가 이 책 뒤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집중적으로 이걸 다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 솔티스트 루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 게임 오브 님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습 문제가, 이 게임 오브 님은 어떤 건지 한번 잘 읽어봐요. 이게 뭐냐면, 동전 더미든 뭐 돌덩이를 여기다 이렇게 딱 놓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동전을 놓고 2명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동전을 몇 개씩 뽑아갈 수 있어. 이 사람 뽑아갈 수 있어. 근데 마지막 동전을 딱 들게 돼서 이게 엠프티를 만드는 사람이 지는 거야. 게임의 규칙을. 자, 그럼 한꺼번에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처음에 첫 번째 게임 플레이 한 사람이 몇 개 가져가겠지.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또 몇 개 가져가겠지. 세 번째 사람이 몇 개 가져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를 할 수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 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하나 남겨놓고 다 가져가면은 뒷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 가져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런 게임이에요. 그 더미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놓을 수도 있죠. 3개를 놓고서는 이쪽에서 하나 몇 개 가져가고 딴 사람은 이쪽에서 몇 개 가져가고 서로 몇 개씩 가져가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걸 드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게임을 정할 수 있죠.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존재하겠죠. 그럼 아까 같이 한 더미를 가지고 마지막 거 가져가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그렇다면 먼저 게임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죠. 하나 남겨놓고 다 가져가면 다음 사람 할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쪽 사람한테 유리한 게임이죠. 먼저 게임하는 사람한테. 그럼 불공평한 게임이지. 언페어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2개의 더미가 있을 때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게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전 더미를 놓고 서로 빼가는 더미를, 그런 게임을 게임 오브 님이라 그래요. 이거에 대한 연습 문제들이 여기에 쭉 정리를 했어요. 이거 뭐, 내가 몇 번 손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더 손 대야 돼. 이게 올드 버전에 대놓은 것이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이 다양하게 답까지 다 제공해 놨으니까 쭉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1장을 배운 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매직 스퀘어 만드는 알고리즘도 다 여기 있고 하니까 친절하게 다 제공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게임 오브 님에 대한 해답도 여기 있어요. 보고 여기에 없는 답도 생각해보고 여기에 있는 다양한 게임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2주차 과제는 여기에 뒤에 연습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에 없는 문제들 풀어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남이 올려놓은 문제들을 보고 자기 의견을 보태세요. 여기에도 답이 미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올리세요. 내가 시간이 나는 대로 문제 초안들을 차에 붙여서 올려놔줄게요. 답도 가능하면 초안들을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그 스케치라도 할 수 있겠죠? 질문 있습니까? 2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들을 보고 확인해 줄 거고, 그리고 이 조합론에 관련된 백그라운드로 7차 교육과정의 이산수학과 이산수학에 대한 배경들을 읽을 것들을 많이 줄게요. 그것들을 충분히 읽어가면서 이산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넓히고, 그리고 1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세요. 할 수 있겠죠? 대답할 때는 좀 더 적극